이 계획이 방치되어서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우리가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뽑아준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도지사께 간곡하게 요청하고 그를 넘어서 필요하다면 압박하겠습니다. 경기도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통 3부지 물류센터 갈등 중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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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힘을 모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한 목소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한 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동탄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오늘 제가 전성균 시의원과 함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장지동 유통 3부지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민 500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론조사로 담아봤습니다. 전성균 의원, 이게 수치가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시의회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지만 이런 숫자는 정말 처음 봅니다. 물류센터 건립 반대가 무려 92%에 달합니다. 예, 이게 조사 결과를 저희가 들어보면요,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지역의 핵심인 40대 학부모님들 나이대에서는 95.9%가 물류센터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만 86.2%예요. 이게 정치가 외면해서는 안 될 동탄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92%의 동탄 8동 주민들의 민심을 바탕으로 화성시가 숨기고 있는 내부 사정, 그리고 우리가 이 판을 뒤집을 결정적 카드까지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자, 우선 사업 규모부터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해서 규모를 35% 줄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여러분, 이거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줄여서 35% 줄여서 나온 면적이 연면적 약 12만 2,800평입니다.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축구장을 한 57개 정도 합쳐놓으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축구장 57개 합쳐놓은 크기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높이도 창고 기준으로만 77m에 달았는데 아파트 30층 높이의 거대한 벽이 학교 옆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더 심각한 건 교통인데요. 이 화성시 내부 보고서를 제가 직접 분석해 봤는데요. 이 도로를 조금 넓히겠다 이런 계산을 내놨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장지 IC 주변의 교통 서비스 수준이 오전 오후에 모두 여전히 지금 F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F는 낙제점이에요. 근데 이게 차가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동네가 거대한 주차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루에 12,574대의 차량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한울초등학교 앞 도로가 대형 트레일러로 가득 찰 것이라는 걸 화성시가 모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치하는 것 같아요. 이 화성시 관계자들 저희가 만나보면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미 땅이 팔렸고 법적으로 거부할 사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화성시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 아마 막아 세우면은 화성시가 또는 그 안에 공무원들이 소송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소송이 두렵고 실제로 사업자가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소송 중이기도 합니다. 만약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사업이 꼬이면 시행사가 화성시에 몇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시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손해배상 역시 결국은 세금이다 보니까 조심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상위법과 GHG 지침이 상의해서 결국 국민권익위의 요청으로 2023년도에 유통을 유통하역 저장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GHG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시장님이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파악된 다음에 주민들이 이미 1년 넘게 투쟁을 해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즉각 전시 체제로 대응해가지고 주민 설득, 그리고 민간업자랑도 계속 소통해야 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랑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였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결국 시간만 1년 반 가까이 흐르고 결국 주민 92%의 목소리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실 시장의 제일 임무인데, 결국 동탄의 주거권, 그리고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이것과 저울질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글쎄요. 저라면은 시장은 뭐 시장이 돈 벌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소송 안 하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용기 있게 시장과 시청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늦은 게 아니냐라고 포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의 조사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유통 3부지 교통 영향 평가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조건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전성균 의원이 지금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죠. 그때 그 시민 설명회를 대표님과 같이 갔을 때 대표님께서 시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주민생활권 보호를 위해 화성시의 행정적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실질적인 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동탄에 또 다른 화두가 있다면은 바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우리 동탄의 미래를 책임질 중심 상업지구에 그 부지에 주상복합이 들어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광비콤은 동탄의 랜드마크 시설 그리고 업무 시설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건데 소위 앵커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들어와야 될 동탄의 자부심인데 근데 LH에서 전광석화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역세권과 같은 좋은 입지에다가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하라는 말을 하고 나서 직접 해라. 직접 LH가 해라 그런 다음에 잽싸게 이제 부지를 찾다 보니 역시 동탄역 주변은 너무 땅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완판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LH에서 이거를 예비 공고를 내버린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 동탄 육동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동탄 상생 해법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비콤은 제가 봐도 원한 고수를 통해서 업무 시설과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동탄의 경제 성장의 그런 심장으로 남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통 3부지를 공공 매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정부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부의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활용해서 LH 같은 공공기관이 이 유통 3부지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유통 3부지 만약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이런 주민들의 반발을 92%에 달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뚫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시행사에게도 어떤 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행사는 빚을 갚고 나갈 수 있고 화성시는 소송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혐오 시설인 물류센터 대신 공공주택과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문화, 공공시설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제 생각에는 광비콤은 광비콤답게 동탄의 어떤 일자리와 그리고 성장 엔진을 담당한 역할을 하고 유통 3부지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최고의 윈윈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급 대책을 원하시니까 유통 3부지를 다 같이 추천해 보시는 게 어떤가. 주민분들도 뭐 국민권익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 유통 3부지 좋은 부지 있다라고 같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장지동에 가보면은 그 아파트들이 장지천 북쪽으로 있고 남쪽에 이제 뭐 약간 상가 용지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 건너편은 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상권도 지금 발달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오히려 또 그런 주거 공간이 좀 생긴다 그러면은 장지천 공원도 좋고 원래 살기 좋은 곳인데 좀 횡해가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좀 있으면 거기에 트램 그 원래 차고지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교통이 오히려 시점으로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버스 공영 차고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거 공간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초대형 물류센터를 찬성하는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가 상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보니까 들어오면 상권이 좀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은 화물차만 많이 나오지 뭐 유동인구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동탄에 지금 저희 집 앞인 그 신동 앞에도 지금 쿠팡 물류센터, 뭐 G마켓 이렇게 다 물류센터 다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동탄 밖에 나와 상권에서 뭐 식사를 드시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류센터에서는 뭐 자체 내부에 또 그런 식사 시설이나 이런 게 있을 테고 일부 그리고 또 이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화물차 기사 이런 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뭐 맥주 한잔 이러지도 않거든요. 저도 옛날에 잠깐 택시를 짧게 했지만 그 운전을 통해서 이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뭐 늦게 술자리 가지고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지동에 지금 그
먹자골목이 되었어야 할 그 공간 거기 상권이 바뀌는 데는 오히려 주거 시설이 좀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하고 가족들이 함께 돌아다니는 것이 예. 상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호수 공원도 이제 보면 송방천인데 송방천도 보면은 양옆에 그러니까 신리천도 그렇고 양옆에 그런 주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원에 모여가지고 운동도 그렇게 하는 거지. 장지천은 지금 남쪽 끝에 있다 보니까 한쪽 면만 지금 이제 그런 주거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횡한 기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님하고 논의했을 때 물류센터 부지만 하면 좀 좁을 수 있으니까 그 밑에까지도 활용이 가능해서 그렇죠. 묶어가지고 그렇죠. 초대형으로 주거시설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뭐 한 그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2,000세대, 3,000세대 정도가 아파트가 있을 공간이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온 사업자가 그 남동탄 일대 교통 대책도 조금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기여를 공공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장지 IC 있고 그 오산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롯데연수원 옆에다 원래 그 하이패스 전용 진출입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실제 실현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도 장지하이 씨가 교통 역량 평가를 해보면 F인데 네, 나중에 이걸 했을 때도 F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좀 개선이 되겠구나 할 텐데 F에서 F로 되니까 전혀 미동이 없다. 그러니까 교통 개선 대책도 사실 마련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물류센터 이 진행 과정을 보면은 보고서 자체가 애초에 좀 진행 교통량 평가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요. 주민 여러분,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화성시와 국토부에 보내는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주민 74.9%가 교통사고와 안전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 이준석과 또 여기 전성균 의원은 이 수치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국회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통 3부지 물류센터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힘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동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요, 사실 동탄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도 저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탄에 관해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 이런 게 있다면은 여러분께서 댓글로 또 알려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뭐 저희만 앉아서 방송할 것도 아닙니다. 또 시민분들 중에서 이렇게 또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참여해 주세요. 뭐 동탄이 정말 저는 훌륭한 주민들이 많다고 느끼지만은 원래 뭐 결혼해서 여기 동탄 사시기 전에 이 방송 쪽 일이나 이쪽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훌륭한 동탄 맘들 중에서도 과거에 방송 관련 일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저희랑 같이 이런 방송 같은 거 만들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기여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참여가 아마 동탄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 DM이나 예. 아래로 나가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